여러분, 한때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서울로 돈을 벌러 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집으로 돈을 보내며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머물던 고시원의 여주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여주인은 굉장히 매력적이고도 다정한 성격을 가진 중년의 활기를 띤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과 돈, 그리고 건강까지도 그 여인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가정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전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월 19일 아침,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공터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성 옆에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 소리쳐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성남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성남시립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심각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초기 정황은 단순한 교통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밤마다 화물차가 자주 지나가던 곳이었고 피해자의 소지품도 그대로였습니다. 피해자는 강민석 씨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성남에서 철강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가족이 원주에 있어 주말마다만 돌아가고 평소에는 성남에서 7명의 동료와 함께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 민석 씨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야간 근무를 마쳤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는 그가 퇴근 후 시장에서 아침 식사를 위해 들른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민석 씨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며 민석 씨가 쓰러져 있던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범행 장소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는 새벽이라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는 오토바이를 탄 누군가가 민석 씨에게 접근해 휘두르고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단순한 다툼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주변 관계를 조사한 결과 민석 씨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특별히 누구와 갈등을 빚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의 개인적인 관계, 특히 연애 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경찰은 민석 씨가 시장에서 만난 상인이자 고시원 주인인 김수진 씨와 연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처음에는 민석 씨와 단순한 고객 관계라 주장했지만 경찰이 민석 씨와의 연애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민석 씨와 함께 결혼식에 다녀온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수진 씨는 작년에 만난 다른 남성인 박철민 씨와의 관계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박철민 씨는 수진 씨가 민석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가 화가 나서 떠나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진 씨는 철민 씨가 민석 씨의 일상 패턴을 알고 있었고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9월 19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공터에서 운동하던 주민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을 때 민석 씨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민석 씨를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결국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민석 씨의 시신에서 2개의 깊은 자상을 발견했으며 그의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주 범행 현장이 확인되었고 이로써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민석 씨의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조사하던 중 그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의 개인적인 연애 관계를 중점으로 조사했고 민석 씨가 고시원의 주인인 김수진 씨와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는 경찰의 질문에 처음에는 단순한 고객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민석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수진 씨는 민석 씨와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이 철민 씨에게 알려지자 그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경찰은 철민 씨가 범행 당일 새벽에 수진 씨를 찾아와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철민 씨는 민석 씨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알고 있었고 그가 아침에 식사를 사러 나오는 시간에 맞춰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철민 씨는 범행 후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경찰은 즉각 체포 작전에 나서 철민 씨를 그의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에서 검거했습니다. 철민 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그의 행동이 질투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철민 씨는 민석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며 흉기를 휘둘렀고 사건 후 서울 남부 터미널 인근에서 흉기를 버렸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사용된 흉기를 회수하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범인 모두의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석 씨의 가족은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고 큰 슬픔에 빠졌고 철민 씨의 가족은 그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수진 씨는 자신이 무분별하게 두 남성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사건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충동에 휘둘릴 경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9월 23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철민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